जीवन तो पनपता है जी। जीवन और मृत्यु में मृत्यु ही निश्चित है, आपको पता है कि ये निश्चित है। और जो निश्चित है उसका डर काहे가 भाई? 2024년 하반기 세계 전기차 시장은 완전히 흔들렸다. 그 진원지는 테슬라도 중국의 BYD도 아닌 뜻밖의 주인공 바로 인도였다. 인도에서 출시된 와야 큐자 미니 전기차는 단돈 2,099달러, 한화 약 280만 원이라는 믿기 힘든 가격으로 등장하며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이 가격에 진짜 자동차냐고 반문했지만 이 차량은 실제 도로를 달리고 실용적인 기능을 갖추며 인도 정부의 EV 정책과 철저히 맞물린 결과물로 등장했다. 야쿠자 미니 EV는 전기차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고가, 고급, 고성능이라는 공식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이 작은 자동차는 복잡한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도시 속 짧은 거리 출퇴근, 저비용 저유지비라는 핵심 수요에 정면으로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모델 3처럼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한 고가 EV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며 실제 구매 가능한 국민 전기차라는 콘셉트를 현실화했다. 차량 외형은 군더더기 없는 도시형 디자인이다. 전면부 LED 헤드램프 크롬 디테일, 심플한 곡선형 차체는 가격 대비 기대 이상의 세련미를 보여준다. 선택 가능한 색상도 흰색, 빨간색, 실버 등 다양한 옵션을 갖췄으며 이는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크기다. 경차보다 더 작은 차체는 인도처럼 혼잡한 도시 도로에 최적화되어 있고 골목길이나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근처에 세우기에도 적합하다. 이 작은 EV는 단순한 저가차 그 이상이다. 그것은 바로 전략적 설계의 산물이다. 좁은 공간에서 기동성이 뛰어나고 하루 평균 30, 50km의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유지비와 연료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점은 택배기사, 대학생, 자영업자, 강사 등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용자에게 이상적이다.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는 무시당하던 고객층, 즉 첫 차를 고민하는 서민과 소형 가족을 정확히 타겟팅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가격에 정말 자동차가 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뒤따른다. 기존의 BYD의 시걸 모델이 약 1만 달러, 약 300만 원대로 중국 내에서도 저가 EV로 화제를 모았지만 와야 큐자 EV는 그보다도 5배 이상 저렴하다. 일각에서는 성능과 내구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 차량은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을 모두 덜어낸 똑똑한 전기차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EV들은 고급 디스플레이, 고성능 센서, AI 자동주행 기능 등을 앞세워왔지만 와이의 QZ는 사용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겼다. 단순한 계기판, 기본적인 배터리와 모터 작은 차체, 그리고 현지 생산을 통해 초저가 모델을 완성했다. 이것이 바로 인도식 주가드 주가앗, 전략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현지형 혁신 철학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차량의 출시가 단순히 인도 내에서만 화제를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CNN, 블룸버그, 로이터, BBC, 테크크런치 등 전 세계 유력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EV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도 수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일부 중소 EV 스타트업이나 배달 대행 업체들은 Y 큐제아 EV와 유사한 플랫폼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소도시의 이동수단 대체제로서 수요 검토가 진행 중이다. 또 한국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초소형 전기차 시장은 제2의 전기 스쿠터 붐을 이끌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이 작은 EV는 가격만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차량이 가지고 있는 의도된 단순함과 구체적인 고객층 타깃 덕분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셈이다. 초소형, 초저가, 초실용. 이것이 앞으로 EV 산업의 새로운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 인도는 그 가능성을 열어보였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와야큐자 EV가 있다. 와야쿠자 미니 EV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장 큰 이유는 단연코 가격이다. 듀갱 구리 9달러, 한화로 약 280만 원. 이는 대부분의 전기 스쿠터보다도 저렴한 가격이며 웬만한 스마트폰 가격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차량은 다른 EV들이 수천만 원의 가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실현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놀라운 정도로 단순하고 전략적인 철저한 현지화 로컬리제이션 전략에 있다. 첫째는 100% 인도 내 생산 체계이다.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여전히 중국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거나 글로벌 부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조립하는 반면 와야큐자 아우토는 차체 배터리 모터 제어기까지 모든 핵심 부품을 인도에서 생산하고 조립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이는 관세 물류비, 수입 지원 환율 변동이라는 네 가지 리스크를 모두 제거할 수 있었다. 둘째, 이 차량은 불필요한 기술을 철저히 배제한 기획의 결과물이다. 일반적으로 EV 제조사들은 고급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주행 시스템,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 고출력 모터 등 다양한 기술을 넣고 이를 홍보 포인트로 삼는다. 하지만 와야쿠자 EV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핵심 모터는 속도보다 안정성을 선택했고 배터리 용량은 도시 내 일상 주행 수준으로만 설계되었으며 실내 시스템은 단순한 계기판과 블루투스 오디오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셋째, 조립 공정 자체가 초간소화된 DC 주가드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차체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볼트 수가 25개가 아니라 5개. 부품 하나하나가 분해와 재조립이 쉽게 설계되어 있어 전체 조립 시간과 공정이 크게 단축된다. 대형 EV 기업들은 수백억 원대의 자동화 조립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나 와야큐자 아우토는 소형 공장 교육받은 숙련공 몇 명, 최소한의 기계 설비로도 조립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이 역시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에 큰 기여를 했다. 넷째는 공급망 자체의 초단순화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배터리 셀을 중국에서 조달하여 미국에서 조립하는 동안 와야큐자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의 주내에서 해결한다. 배터리 팩 전장 부품, 외장재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현지 중소 부품사와 협업해 공급망을 구축했으며 이에 따른 생산 리드 타임도 30% 이상 단축되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당기 생산 비용과 장기 유통 비용 모두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섯째로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도 있다. 인도 중앙정부의 FRM2 정책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5-20%의 가격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정부가 도로세 등록세 면제 등 추가 혜택을 준다. 이런 점은 마치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플러스 지방세 면제 정책과 유사하며 실제로 와야큐자 EV는 해당 보조금 혜택 적용 시 소비자 가격이 타 099달러보다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구조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전략은 단지 인도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 특히 나이지리아, 필리핀, 콜롬비아 등은 교통 혼잡과 고유가 도시 저소득층의 이동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초저가 EV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와야큐자 아우토의 수출 관련 지원을 검토 중이며 몇몇 민간 무역 기업들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현지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현재 한국의 전기차 시장은 현대차, 기아, 테슬라, BMW 등 중대형 고가 모델 중심이며 초소형 전기차는 아직 틈새 시장에 머물러 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제주도, 강릉, 여수 등 관광지에서는 렌터카 및 셔틀카의 EV 전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 틈새를 와야큐자의 EV가 공략한다면 예컨대 300만 원대 렌터 EV로 도입될 경우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내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이 와야큐자 모델을 참고한 국산 초소형 EV를 개발한다면
국내 보조금 제도와 맞물려 실질적인 국민 EV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디자인보다는 법적 인증 안전 기준, 그리고 AS 인프라 확보에 있다. 인도식 간편 모델을 국내 기준에 맞게 재설계할 수 있다면 한국형 저가 EV 시장은 상상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와야쿠자 EV는 단순히 싼 차를 만든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걷어내고 꼭 필요한 기능만 남긴 철저히 사용자 중심의 사고에서 탄생한 결과물이다. 이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양극화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한쪽 끝에는 7천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EV가, 다른 쪽에는 300만 원의 현실적인 초소형 EV가 공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양 끝단을 연결할 무수한 가능성 속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전기차의 핵심은 단연 배터리다. 아무리 가격이 싸고 디자인이 매력적이어도 충전이 느리거나 배터리 수명이 짧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특히 초저가 EV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는 싸니까 금방 고장 나는 거 아냐, 충전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 아냐 라는 불안감을 갖기 쉽다. 그렇다면 와야큐자 미니 EV는 과연 이런 걱정을 떨쳐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와야큐자 EV는 저가형 EV임에도 배터리 구성과 충전 기술에서 꽤나 스마트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 차량에는 리튬 인산철 LFP, 리튬 아이론 포스페이트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는 최근 테슬라조차 자사 보급형 모델에 채택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다. LFP 배터리는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발열이 적고 수명은 길며 화재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다. 바로 이런 안정성과 내구성이 저가 EV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야쿠자 EV의 1회 완충 주행 가능 거리는 약 1일 100마일 50km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싶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차량은 고속도로 주행용이 아닌 도심 출퇴근 배달아이, 등하교 마트 장보기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단거리 이동을 위한 용도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평균 거리가 2.30km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평균 사용자 기준으로 나흘 이상 충전 없이 사용 가능한 셈이다. 충전 시간도 인상적이다. 일반 가정용 콘센트를 이용할 경우 완전 충전에 약 7시간이 소요되며 야간에 충전해두면 아침에 곧바로 운행이 가능하다. 더불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3시간 내외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차량은 모바일 폰처럼 충전하는 자동차 하시런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고속 충전기나 특수 인프라가 없어도 누구나 자기 집에서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구조다. 흥미로운 점은 이 차량의 충전 시스템이 인도 현지 전력 불안정성을 감안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전압 불안정 정전 저전류 상황에서도 일정한 보호 회로가 작동하며 배터리 과충전 방지 시스템 BMS과 온도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폭염 환경에서도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다. 이 점은 한여름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한국 남부지방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기후 환경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다. 또한 이 배터리는 분리형 설계가 적용되어 있어 교체가 매우 간편하다. 다시 말해 사용 도중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차량 전체를 폐기하거나 공장에서 해체할 필요 없이 배터리 모듈만 교체하면 되는 구조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배터리 수명 논쟁과 AS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기차 중 일부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 수백만 원을 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와야쿠자 EV의 경우 현지 배터리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체 비용도 몇십만 원 수준으로 억제 가능하다. 현재 인도에서는 와야큐제 배터리 단품 가격이 400달러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가격은 한국에서 자가 수입하거나 B2B 계약을 통해 공급받을 경우에도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 배터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LFP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함량이 낮아 환경 유해성이 덜하고 재활용성이 높은 배터리군에 속한다. 이는 최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배터리 패스포트 기준에 부합하며 향후 수출 시 제약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차량의 충전 포트와 전압 규격이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타입 1, 타입 2 변환 어댑터를 통해 유럽형 충전기도 호환 가능하며 향후 한국형 완속 충전기와의 호환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렌터카 시장이나 지역 이동형 공유 EV 모델로 도입 시 별도 충전기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와야 큐사 EV의 배터리 충전 시스템은 가격 대비 놀라운 수준의 실용성과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차량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배터리는 크기보다 똑똑함이 중요하다. 비싼 고용량 배터리를 억지로 넣는 대신 사용자의 실제 생활 패턴에 맞춘 작고 효율적인 배터리로 구성한 이 모델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혁신이다. 향후 한국에서도 이러한 스마트 경량형 배터리 플랫폼은 도시형 모빌리티, 배달 택배, EV, 대리운전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 일부가 2025년 상반기 내 LFP 기반 교체형 모듈 배터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YA큐자 EV는 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 야쿠자 미니 EV는 이렇게 외형은 단순하지만 내부에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안전 지속 가능성, 효율성의 철학이 담겨 있다. 그것은 값싼 배터리가 아닌 현명한 배터리 전략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저가 EV의 차별화된 힘이다. 26099달러, 단돈 280만 원. 이 가격만 듣고는 문 열고 닫히는 것만 제대로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와야쿠자 미니 EV는 그런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는다. 이 차량은 고급 사양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실속 기능들을 곳곳에 탑재하고 있으며 일부 기능은 오히려 고가 차량보다 사용자 친화적이다. 자, 그렇다면 이 초저가 차량 안에 과연 어떤 기술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 스마트 디스플레이다. 터치스크린 대형 패널은 없지만 운전자 앞에는 직관적인 디지털 계기판이 자리 잡고 있다. 속도, 배터리 잔량, 주행 가능 거리, 충전 상태 등 필요한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며 간단한 버튼을 통해 주행 모드 전환 설정 변경도 가능하다. 또한 이 화면은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과 주차 가이드라인을 표시해 주는데 이는 이 가격대 차량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기능이다. 도심에선 주차가 곧 실력이다. 대부분의 경차나 소형 EV는 후방 센서만 탑재하지만 YRQ사 EV는 실시간 영상 펄스라인 표시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해 초보자나 고령자 운전자도 손쉽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도시형 차량에 꼭 필요한 기능을 명확히 알고 구성했다는 점에서 개발자들의 센스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차량에는 기본 블루투스 오디오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 USB 단자와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며 휴대폰과 연동해 음악을 재생하거나 핸즈프리 통화도 가능하다. 물론 고출력 스피커는 아니지만 이 가격에서 모바일과 연결되는 오디오가 기본 제공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점이다. 일부 젊은 사용자는 차량에 블루투스만 있다면 음악이나 내비게이션은 스마트폰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므로 오히려 불필요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대신 실용성에 집중한 전략이 돋보인다. 내부 공간 구성도 매우 효율적이다. 좌석은 2프리휠 또는 2인승 구성으로 앞좌석은 충분한 다리 공간을 제공하며 뒷좌석은 어린이 또는 소형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운전석과 보조석은 프리미엄 스타일 시트 커버가 적용되어 있고 투톤 인테리어로 깔끔한 인상을 준다. 특히 시트는 여름철 더위를 고려해 통풍성이 우수한 패브릭 소재가 사용되었다. 공조 장치도 있다.
완전한 오토에어컨은 아니지만 기본형 냉방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여름철에도 최소한의 냉기를 제공한다. 열선 시트나 공기청정 기능은 없지만 환기와 냉방 정도는 기본적인 수준을 충족한다. 덧붙여 상위 트림에는 전동 윈도우 중앙 잠금 장치 스마트키 기반 디지털 락 시스템까지도 탑재 가능하다. 보안 기능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차량 시동은 단순한 키 회전이 아니라 이중 보안 방식을 도입하여 차량 도난 가능성을 낮췄다. 즉, 실물 키와 함께 디지털 코드 입력이 필요하며 이는 초소형 차량 도난이 많은 인도 도시권에서 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것이다. 배터리 보호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어 과충전 시 자동 차단되며 사고 시 배터리 전류가 자동 차단되는 컷오프 릴레이가 탑재되어 있다. 안전벨트, 리마인더 이중 도어락, 기초 충돌 방지 시스템 등도 기본 적용되어 있으며 탑승자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물론 에어백 차선, 이탈 방지, ABS 같은 고급 안전 시스템은 빠져 있지만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상적인 타협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도심 주행에 특화된 일부 기능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차량은 지상고가 높아 인도형 도로나 과속 방지턱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으며 13인치 컴팩트 타이어를 장착해 기동성과 연비를 동시에 확보했다. 이 타이어는 유지비도 저렴하고 일반 오토바이 수리점에서도 쉽게 교체 가능하다. 야쿠자 EV가 선택한 이 기능 구성은 명확하다. 보여주기식 옵션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핵심만 넣자. 그 결과 이 차량은 오히려 고급 브랜드의 엔트리 트림보다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자동차의 본질이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모델이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이 차량은 배달용 EV 카쉐어링 렌터카, 소형 통근용 차량으로 충분히 도입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도권과 같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 또는 경사도 많은 골목길이 많은 도시에서 활용성이 높다. 일부 지자체나 사회적 기업이 노인 돌봄 차량 마을 셔틀 대학생 이동수단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도 이런 기능 구성이 실제 수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의 스펙을 줄였지만 실용성은 높였고 가격은 최저선까지 낮춘 YQ자 EV. 이것이 바로 현대 자동차 산업에서 보기 힘든 생활 밀착형 기술의 정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차량이 단순한 가격 파괴를 넘어서 전기차의 본질을 다시 묻는 질문이 될 수 있는 이유다. YQ자 미니 EV가 4099달러라는 초저가 가격으로 발표되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이 차량은 조용히 인도 내수 시장을 노리고 출시되었지만 그 가격 자체가 곧 뉴스였고 그 파급력은 국경을 넘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CNN 블룸버그 로이터, CNBC 테크크런치 가디언 등 유수의 글로벌 미디어가 이 차량을 앞다퉈 보도하며 이렇게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EV 인도가 전기차 혁명을 시작했다. 이 보도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었다. 이는 세계 EV 산업의 판을 흔드는 경고음이었다. 세계 EV 시장을 양분하던 테슬라 미국과 BYD 중국은 모두 중대형 고성능 전기차를 주력으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보급형을 이야기하면서도 2만 3만 달러대의 가격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와야쿠자 EV는 이 모든 공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테슬라가 출시하겠다고 예고만 해왔던 모델 2, 2만 5천 달러의 일침 가격으로 인도는 현실적 모델을 먼저 내놓은 것이다. 중국의 반응도 민감했다. BYD 우링 체리 창리 등 중국의 저가 EV 제조사들은 인도 와야큐자 EV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인도계 무역회사가 케냐,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남아공 등지에서 YAQJ EV의 수출 가능성 및 현지 조립 라인 구축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중국의 기존 저가 EV 독점 구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다.
한편 유럽과 한국, 일본의 반응은 복잡하다. 유럽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수요가 지속 증가 중이지만 대부분이 고급형 마이크로카 중심이다. 프랑스의 시트로엔 아미나, 이탈리아의 엑스압치 요요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가격은 여전히 7천, 3천 유로 선이다. 이런 상황에서 와야 큐자 EV가 $1,000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유럽 내 소득 하위 계층 이민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런 차를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카쉐어링 배달 단거리 커뮤터 수요가 많은 한국 도심에서는 이 차량의 실용성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 다만 한국 시장은 인증 안전 기준 AS 인프라 소비자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수입되기보다는 와야 큐즈의 플랫폼을 참조한 국산화 또는 기술 제휴 모델의 가능성이 더 크다. 현재 일부 한국 전기차 스타트업, 모빌리티 랩스 스타 EV들은 LFP 배터리 기반의 이 3인승 마이크로 EV 모델 개발에 착수했으며 일부는 YA 큐자 EV와 유사한 프레임 설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농어촌 지역 또는 소형 산업 단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이처럼 저렴하고 유지비가 낮은 EV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야쿠자 EV는 단순히 제품 하나의 성공을 넘어 전기차 시장의 구조 자체에 질문을 던졌다. 왜 전기차는 비싸야만 하나? 왜 자율주행 대형 스크린 풀옵션이어야만 EV인가? 왜 정작 교통이 가장 복잡한 지역, 가장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EV를 감당하지 못하는가? 이 차량은 그 모든 왜를 하나씩 지워버렸다. 이런 움직임은 글로벌 EV 패권 구조에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동남아와 중동의 EV 수출량을 늘리고 있고 미국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자국 생산 중심의 고성능 EV 전략을 고수 중이다. 이 가운데 인도의 와야 쿠자 EV는 제3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고급도 고성능도 아니지만 가장 넓은 시장, 즉 전 세계 중저소득층 대중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게다가 와야 쿠자 EV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대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량 현지 조립, 인도산 부품 사용, 로컬 일자리 창출,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 기술 자립성 강화.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 하드웨어 혁신과 정책 혁신이 함께 탄생한 결과물이다. 한국의 K배터리처럼 인도도 이제 IEV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수출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와야 큐자 EV는 단순히 싸고 실용적인 차량이 아니라 기술의 민주화, 모빌리티 접근성의 평등화, 그리고 지구적 기후 대응 전략의 실현이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그리고 친환경 도시정책이 중요한 글로벌 아젠다로 자리 잡는 지금 이런 차량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정책 기술 사회 철학의 결실이 된다. 질문은 이제 명확하다. 이 차량이 다음 목표로 삼을 시장은 어디일까? 그리고 한국은 이 흐름을 피할 것인가, 함께 탈 것인가? 와야 큐자 EV는 벌써 출발했고 세계는 그 뒤를 쫓고 있다.